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열흘 동안 또 촬영을 못했었죠. 게을러졌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어서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비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비우자에 대한 강의는 끝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저귀 1급 교재 마지막 13권 마지막 13권 강의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하지 않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또 빠진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울 때 이 태양과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 해 일자죠. 해가 하늘에 있는 해가 해를 본든 글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 해, 날, 뜨겁다, 날씨 이런 것들은 다 이 해 일자를 가지고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랑 한자 공부하시면서 한자를 단순히 익히는 데만 있지 않고 조자 원리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100% 우리가 학자처럼 조자 원리를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고대 우리 조상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 한자의 조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해가 이렇게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겠죠.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해가 수평선에서 떠오를 때 이렇게가 떠올라요? 이 바다 밑에 있는 해와 바다 위에 있는 해지요. 여러분들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에 가서 그 일출을 보려고 새벽같이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붉은 이 정말 불 덩어리가 불쑥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요 찰나에 이 수면 아래와 수면 위에 이 올라왔을 때 이 모습,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글자가 뭐예요? 창성할, 번창하다 할 때, 창성하다 할 때, 창성할 창자입니다. 여러분 교재 13권 창성할 번성할 경사 창자인데 443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수평선과 지평선 위로 떠오른 해를 본다는 글자는 뭐예요? 이 글자죠. 무슨 글자입니까? 원단할 때 아침 단자입니다. 아침 단자. 이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침 단자입니다. 여기에서 해가 이제 좀 더 떠오르고 중앙에 오고 이렇게 오고 해가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과정 전체가 글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그렇죠? 점점 또 오르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죠. 이런 전 과정이 글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해가 수평선 위에 막 올라왔을 때 이때는 아침이죠. 아침 단자. 해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해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일찍 조자. 조조 할인하는데 일찍 조자죠. 해가 수평선 위로 뜬 글자 아침 단자고 해가 좀 더 올라온 글자가 일찍 조자. 조조 할인할 때 일찍 조자, 새벽 조자, 또 이를 조자, 시기상조하다 할 때 있습니다. 여기 해가 정중앙에 왔습니다. 해가 정중앙에 오면 뭐예요? 해가
한 가운데 온 거죠? 해가 한 가운데 오면 사방팔방으로 빛을 다 비추겠죠? 그럼 뭡니까? 그렇죠. 비출 영자, 빛을 영자입니다. 영화, 영사기 할 때 비출 영자, 빛을 영자. 태양이 정중앙에 떴어요. 그러면 정중앙에 뜨면 사방팔방으로 햇볕을 비추겠죠? 자, 어디에 비춰요? 이게 서울경자죠. 서울경자란 큰 건물, 대골을 보던 글자잖아요. 대골 위에 해가 올라온 것이죠. 볕경, 경치할 때. 대골 위로 해가 뜬 모습이에요. 볕경자. 이 해가 정중앙에 뜨면은 바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가 점점 이제 집니다. 어디로 져요? 숲속으로 지겠죠? 요게 이제 숲을 우거질 망자라 이래가지고 요 글자 쓰죠? 요거 대신 쓴 겁니다. 숲을 우거질 망. 해가 점점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없을 막자 생겨난 거죠. 요 강의는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440강인데 1급 한자 440강 쳐보시면 요 없을 막자 막강하다 막역지유 할 때 무지막자 없을 막자에 대한 강의는 이미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가 이제 완전히 졌어요. 그럼 해가 지면은 밤에 뭐가 나타나요? 밤에 별들이 그렇지 밤하늘에 나타나죠. 밤하늘에 나타난 별이 뭐예요? 그렇죠. 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별성자죠. 해가 생긴 거예요. 밤하늘에 해가 생긴 거예요. 별성자. 요게 이제 간단하게 따지면 해가 수면에서 떠올라서 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생겨난 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아침 단자잖아요. 원단은 아침 단자예요. 요게 일을 조자, 일찍 조자, 빠를 조자잖아요. 조조하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풀초자를 위아래로 쓴 글자가 이거죠. 여기에 달월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아침 조자. 이 아침에 태양이 떴을 때 여전히 달이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때가 어느 시점이에요? 그렇죠. 아침이죠, 아침입니다.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노래 부르면 좋아할까요?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노래 부르면 좋아할까요? 조롱하다는 것은 입구자입니다.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그 창밖에서 막 노래 부르고 떠들어대는 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고온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뭐라 하고 막 뭐라 그래요. 조롱할 조자입니다. 비웃을 조자입니다. 여기에서 또 아침에 밀려오는 물이라 그래갖고 조수간만 이런 말 쓰죠. 밀물 조자, 조수 조자. 사조, 생각이 어떤 그 사상들이 막 밀려와요. 사조라는 말 쓰죠. 조수간만의 차. 아침 조자를 이용한 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떴을 때 분율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글 서자죠. 글 서자가 아니고 낮 주자죠. 낮 주자. 붓을 분율자죠. 그러니까 붓을 들고
글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요? 해가 떴을 때. 그때는 낮이다. 낮 주자. 주야 그러죠? 네, 낮 주자. 해가 얼마나 떠야 밝습니까? 해가 9번 떴다. 빛날 아침 해 욱자입니다. 빛날 욱 아침 해 욱자예요. 우길승천 그러죠. 이 구자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십진수의 마지막 숫자죠. 그래서 연구하다 할 때 군구할 구자도 구를 몇 번 판 거예요? 9번. 끝까지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9번 떴다. 9까지 떴다. 가장 높이 떴다. 밝다. 아침 해 욱자. 우길승천. 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우길승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뜨면 이 해가 이제 완전히 설립자잖아요. 해가 완전히 중앙에 서 있는 거죠. 햇빛 밝을 욱자입니다.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름에 쓰겠죠. 햇빛 밝을 욱자입니다. 이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대낮에 해가 가장 밝은 때잖아요. 밤에 햇불을 밝힐 때와 똑같이 엄청나게 밝아요. 빛날 욱자입니다. 옛날에 조병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근대사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부통령 하셨나요? 조병욱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게 승자입니다. 되라는 것은 대박을 말하는 거죠. 대박은 옛날에 이렇게 대박을 가지고 이렇게 곡물을 뜨고 항아리에서 보통 곡물을 뜨잖아요. 아니면 그 항아리에 물을 뜨잖아요. 술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승자예요. 자, 해를 아래에서 위로 뜨는 것처럼 해가 아래에서 위로 뜨죠? 네. 오를 승자입니다. 해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빛날 오를 승자입니다. 승강기 할 때 오를 승자입니다. 자, 이 해가 떨어지는 거지 없을 막자죠. 네. 숲속에 해가 떠오를 때는 이게 아침 조자가 된 거고 숲속으로 지는 거죠. 네. 없을 막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해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면 소리로 사물을 분간해야 돼요. 소리로 사물을 분간해야 돼. 해로 분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리로 사물을 분간해야 되는 시간. 해가 떨어진 시간 뭐예요? 어두울 암자지. 암흑, 암실, 명암. 이것이 438강에 나와 있는데요. 438강은 해가 수평선에서 지평선에 뜨는 이 전 과정을 이용해서 어떤 대표 글자들이 만들어졌는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계 전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 한자의 조자 원리까지 생각하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죠. 조자 원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의 그 상식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해보면 그닥 아주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조상들의 사고가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의 조자 원리를 통해서 고대 우리 조상들의 생각도 삶의 어떤 그 모습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독일에서 유학 온 어떤 그 유학생 여자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의 그 전공이 고미술학이더라고요. 고미술. 그래서 고대 그림들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상을 읽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자는 더더욱이 갑골문, 이건 뭐 고대 유물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고학적 발굴물인 그 각골문 그 글자 한자의 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자를 공부하면 훨씬 더 한자가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아침에 해가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글자가 뭐라고요? 아침 단자입니다. 원단 할 때 아침 단자예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면 아지랭이가 막 쫙 일어나게 피겠죠? 그 모습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볕 양자죠. 말 물자인데 이거는 말 물자인데 막 아지랭이 피어오르는 모습이에요. 해가 떠오르면서 지평선 수평선에서 떠오르면서 아지랭이가 막 피는 모습이에요. 말 물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볕 양자입니다. 당연히 단독상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언덕 위로 해가 떠오르니까 언덕 부를 집어넣은 글자가 볕 양자입니다. 양지 태양 볕 양자입니다. 이 언덕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언덕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 대승자를 사용해서 이 승자 보셨죠? 네, 오를 승자 승관계 할 때 사람이 태양을 이렇게 언덕 위로 마치 위로 올리는 것처럼 위로 올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등 오늘날은 전등입니다만 옛날에 횃불 같은 거를 양손으로 걸어서 위에 올리면 되는 거죠. 손으로 태양을 걸어서 올리듯이 뭐를 걸어서 올립니다. 횃불을 위에 기둥에 걸어 올립니다. 그래서 날릴 양, 오를 양, 올릴 양입니다. 국기를 개양하다 그러죠? 양력, 오르는 힘이죠? 찬양하다. 예, 기리고 또 손을 이렇게 높이 밝게 그 사람을 마치 뭐 태양처럼 받드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공중부양, 날릴 양, 오를 양, 올릴 양. 태양이 이 언덕 위에 위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횃불을 우리가 높은 곳에 걸어 놓는 모습. 그래서 양손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요? 날릴 양, 오를 양, 올릴 양. 자, 이 침상이죠. 병들어 기다려. 병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자, 부풀어 오르는 병은 뭐예요? 태양이 언덕 위로 올라가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병이 뭡니까? 헐양, 종기양, 종양. 종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죠. 태양이 솟아나듯이. 헐양, 종기, 양자입니다. 자, 해가 뜨면 해가 언덕 위로 오르면 축 늘어지는 나무 뭡니까? 수양버들 양자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나뭇가지가 축 늘어지는 나무 뭐예요? 버들양, 수양버들. 자, 해가 언덕 위로 올라오면 그것이 어디로 해가 퍼져요? 그렇죠. 땅으로. 어디 땅으로? 마당의 땅으로. 흙토가 들어가서 항토, 옛날에는 뭐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마당은 다 이렇게 누른 흙. 그래서 흙토 들어가면 마당장자입니다. 마당장자입니다. 발음에 장자가 있죠? 여기에 육달월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육달월에 들어가면 발음교로 써서 창자장자입니다. 창자장자. 대장, 위장, 장염할 때 발음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사람이 부상당했어요. 그러면 그늘이나 이런 데다가 이 볕이 떠오르는 이곳에 그냥 사람 환자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볕에서 그늘 쪽으로 사람을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다칠상, 상처, 상자입니다. 부상, 상심, 상처, 상해할 때 상바람도 나네요. 자, 상바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잔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 뿔로 이렇게 그렇죠? 네. 뿔, 동물의 뿔, 짐승의 뿔 이게 여기다가 네, 술을 따라서 딱 마셨죠? 그러니까 뿔각자가 들어가면 요게 잔상자입니다. 잔상자예요. 언덕에서 언덕 위에 한자를 눕혀놓는 게 아니라 그늘 쪽으로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에게 이 뿔에 담긴 즉 잔에서 물을 넣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이 잔에다가 술을 넣어서 가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잔상. 잘 쓰는 글자는 아니에요. 해가 언덕 위로 솟아오르면 펼신자죠. 해가 언덕 위로 떠오르면 이 펼신자는 사방팔방 번개치는 모습.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이 햇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에서 화창할 창, 통쾌할 창, 펼창입니다. 화창하다, 유창하다 할 때. 자, 이 해가 언덕 위로 솟아오르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끓겠죠. 뜨거워집니다. 물도. 끓일 탕자입니다. 욕탕, 냉탕 할 때. 자, 물이 끓으면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요? 채소 같은 걸 집어넣어서 끓이죠? 그러면 채소가 흐물어져서 형체가 없어집니다. 쓸어 없앨 탕자, 방탕할 탕자, 방종할 탕자. 탕감해준다 말할 때 이렇습니다. 없애주는 거잖아요. 탕감이. 형체가 사라졌어요. 끓는 물에다가 채소 넣으면 형체 사라졌습니다. 탕감을 했습니다. 방탕하다. 방탕할 탕자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술 먹고 막 이래 되면 정신이 없어요. 저기 탕 속에서 모든 것이 형체가 없어지듯이 생각과 모든 게 하나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방탕하다. 그래서 쓸어 없앨 탕자, 방탕할 탕자, 방종할 탕자, 흔들 탕자입니다. 해가 언덕 위로 떠오르면서 뭐라고요? 그렇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모습에서 볕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볕 양자랑 상당히 비슷한 글자가 또 있죠? 자, 이 볕 양자는 여기에서 아침단에서 이거 쓰면은 볕 양자인데 여기서 바로 그냥 말물을 쓰면 그러니까 여기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가리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바꿀 역자. 역지사지 할 때 바꿀 역자. 그 다음에 난이도 할 때 시울 이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여러분들 이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를 때 보시면 이 막 여기가 벌게져요. 수평선이. 이게 해가 확 떠올라요. 쑥 떠오른다고. 금세 잠깐 땀청 피면 벌써 여기 떠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이 새벽이 어둠이 해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밝아져요. 어떻게 됐어요? 상태가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죠? 바꿀 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교역하다. 바꿀 역자입니다. 근데 낮과 밤의 바뀜이 굉장히 간단해요. 시울 이자입니다. 난이도 용이하다 할 때. 그래서 바꿀역 시울 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조개패 돈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품, 즉 돈을 하사합니다. 돈을 하사하면 돈 주인과 또 돈을 받는 사람이 바뀌었죠? 바꿀 역자. 뭐가 바뀌었어요? 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뭐해서 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공을 세운 사람에게 부상을 주니까 줄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사하다, 선사하다 줄 사자예요. 발음교로 써서 쇠금이 들어가면
주석 석자입니다. 모양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금속 주석 석자입니다. 자, 바꿀 역자인데 바꿀 역자에 칼도가 들어가면 뭡니까? 척결하다라는 말 아시죠? 상처나 환부처럼 썩은 부위를 칼로 도려내면 상태가 좋아져서 바뀐 거죠? 네. 척결한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잘못 적힌 뭐 이런 것들을 칼로 싹 도려내 버리는 거, 상처를 도려내 버리는 거, 도려내면 새 것이 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척결하다 할 때 뼈 바를 척자, 도려낼 척자, 깎을 척자입니다. 안 좋았던 상황이 칼로 싹 깎고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좋아져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척결의 뼈 바를 척자, 도려낼 척자, 깎을 척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태양이 뜨고 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글자들이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조자 원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쉬우시겠죠? 기적 1급 교재 439강, 438강과 439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전히 이런 전 과정에서 있었던 글자들이 어떻게 더 발전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